누군가 당신에게 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화를 내거나 부정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우리가 스스로에게는 매일같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실수 하나에 난 역시 안 돼. 누군가의 거절에 나한테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요. 타인이 우리를 함부로 판단하면 용서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어 평생을 심판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상한 자기 파괴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아침 11시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집에 혼자 있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작은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상사가 당신의 업무 성과에 불만을 표했고 고객 한 명은 당신의 꼼꼼함이 부족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우편함에 들어와 있었고 냉장고의 우유는 상해서 버려야 했죠. 친구 하나는 문자로 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며 섭섭함을 토로했고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라는 변명과 함께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일을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작은 거실의 고요함 속에서 그 모든 조각들이 합쳐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 생각들이 당신보다 강합니다. 몸을 웅크리고 소파에 앉았는데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회색빛 녹색 소파에 스며듭니다. 30분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 재킷을 움켜쥐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근처 공원으로 향합니다. 이 공원은 몇 세대 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공원은 당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직장이 어디인지, 연애 생활이 어떤지, 당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관심이 당신을 더 짓누르기는커녕 즉각적으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적어도 150년은 이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땅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새들에게 둥지를 제공하고 청설모들에게는 운동장을 제공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런 무관심은 자연만의 것이 아닙니다. 근처 병원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러 나온 의료진이 벤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어린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즐거운 비명소리는 거침이 없어요. 머리 위로는 비행기들이 공항의 최종 접근 신호를 잡고 있고 멀리 보이는 송전탑들은 묵묵히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내가 한심한 인간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개인의 자아가 줄어듭니다. 더 넓은 영역으로 녹아들어가는 걸 허락하게 되죠. 내게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모든 것의 척도가 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어디에 도달하게 될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 참나무는 사랑과 성취, 성공과 권력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구름도, 울새도, 청설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각각은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고 있어요. 덜 중요하게 생각해라, 더 많이 잊어라, 마음을 열어라, 항복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에 대해 뭔가 심오한 걸 말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멈출 때, 우리의 운명을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끝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으며 슬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원이 우리에게 말해주듯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재앙처럼 느껴지다가 밖으로 나오면 갑자기 괜찮아지는 걸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계속해서 내부로만 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추라고 부르는데 같은 생각을 계속 씹고 또 씹는 겁니다. 공원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건 바로 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갑자기 우리는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자기 비난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세요. 중요한 건 당신보다 큰 무언가와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다른 존재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또 다른 방식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공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입니다. 저 참나무는 옆에 소나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아요. 각 존재는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건 무책임하거나 나태함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자기 혐오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는데 당신이 친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신에게 덜 가혹해질 때 실제로 더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공원을 떠날 때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거예요. 당신의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당신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저녁 당신은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게 외로움의 증거처럼 느껴졌겠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 이건 그냥 선택일 뿐입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공원의 나무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죠. 당신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계절은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지금 느끼는 무가치함은 진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날씨 같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세요. 당신보다 큰 무언가를 찾으세요.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당신은 진짜로 자유로워질 겁니다.